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부남의 애 딸린 남편을 만나 고생을 하다 얼마 전 이혼한 30대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한 건지 본인의 누나와 결혼을 한 건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서리가 처지는 남편과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보, 이제 다른 사람들 시선도 있는데 누나랑 밖에서 뽀뽀하고 그런 건 좀 그만하면 안 될까? 동네 창피해서 미칠 지경이야. 사람들 보는 데에서라도 그러지 말든지. 헐, 결혼 전 연애할 때만 하더라도 누나랑 좀 친한 거 다 이해한다고 그러더니 나 유부남이라도 괜찮다고 그러더니 그때는 이 정도로 징그러운 사이일 줄 모르고 그랬던 거지. 내가 시부모님이랑 합가 정도는 양보했잖아. 그럼 당신도 하나쯤은 양보를 해야 할 거 아냐. 부모님 사는 집이 훨씬 더 좋다고 합가해서 살라는 말에 동의했던 건 당신이잖아. 이제 와서 본인이 양보를 하고 참았다는 듯이 말을 하는 건 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을 건 또 뭐야. 당신이 애원하지만 않았어도 나도 이런 합가 받아들이지도 않았어. 게다가 합가에서 매일 형님 얼굴 보게 될 줄도 몰랐고 당신이랑 형님이랑 아침마다 징그럽게 뽀뽀하는 건 더더욱 보게 될 줄 몰랐고 누나도 나랑 지내는 게 좋다고 그러는 걸 어떡해. 마마보이는 들어봤어도 시스터보이는 살다 살다 처음 듣는다. 그렇게 누나가 좋아? 그럼 누나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누나랑 친하기만 할 뿐 친남매인데 결혼을 어떻게 하냐고. 물론 철없을 적에는 엄마랑 아빠한테 그런 말 한 적 있기는 있어. 그런데 철들고 나서부터는 생각도 못 해본 일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했다는 것부터 이미 놀랍다. 당신 앞으로 누나랑 뽀뽀하고 과도하게 스킨십하는 건 좀 참아줘. 아니, 당장 하지 말라고도 안 할게. 적어도 내 앞에서만이라도 형님이랑 제발 선 좀 넘지 말자. 남들이 들으면 내가 바람이라도 피우는 줄 알겠네. 내가 하나둘씩 양보해주니까 너무 당신도 요구가 지나치게 바뀌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지나쳤는데 당신한테 나 바라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연애 때 회식 줄이라고 해서 술도 끊었지. 폐에 안 좋다고 해서 담배도 끊었어. 인생에서 술, 담배가 낙인 사람한테 그거 2개 하지 말라고 해놓고 바라는 게 없었다고 하는 게 말이나 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도 전업주부 하기 싫었는데 당신이랑 어머님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거잖아. 왜 본인이 양보한 것만 말하고 내가 양보해 준 건 생각을 못 해? 그리고 내가 술, 담배 끊으라고 한 건 당신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고 가족들도 늘 얘기하는 부분이었잖아. 당신이랑 어머님이 요구한 건 나한테 희생을 바라고 한 말인 거고. 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가 피해자인 양 구시겠다? 솔직히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가정주부 일한다고 하면 남들 다 부럽다고 해. 식기 세척기에 좋은 세탁기에 건조기, 로봇 청소기까지 있는데 집안일 하면 얼마나 한다고? 엄마 세대 같았으면 한겨울에도 개울가에 가서 빨래 방망이 두들겨 써야 했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구시대적인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오늘따라 좀 심하네. 말싸움 이기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고 있는 거 본인도 알고 있지? 당신은 누나한테 고마워할 줄도 알아야 해. 누나가 아직 시집을 안 간 상황이라서 주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알았으면 당신 하는 거 트집 잡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닐걸? 트집 잡는 게 아주 기본인가 보네. 트집 안 잡는 걸 감사해야 할 정도면. 그리고 고마워해야 하는 건 오히려 애 딸린 유부남이던 당신 아냐? 또 비꼬기 시작한다. 당신은 항상 그게 문제야. 남편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안 듣고 늘 토를 달거나 비꼬기만 하지. 신혼여행 때도 내가 유럽 여행 가자고 하는데 유럽 여행 굳이 갈 필요 있냐면서 돈 아끼자고 제주도 가자고 그러고 왜 내 의견에 항상 태클을 거는 거야? 태클을 걸면 막 인생이 행복하고 그래? 솔직히 당신이랑 결혼한 지도 이제 1년 정도 되어가지만 결혼 생활에 신물이 날 정도야. 어머님이랑 형님이 매일 반찬 트집하시고 밥 질게 지으면 질다고 타박, 되게 지으면 되다고 타박하시는 것도 힘들다고. 당신이 그렇다고 사이에서 중재를 잘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오히려 누나랑 어머님 편만 들고 내 탓하기만 하는 사람이 당신 아냐? 진짜 황당하다. 황당해. 가난한 집 딸, 부잣집 사모님으로 만들어줬더니
아주 뻔뻔하구먼. 그놈의 가난하다는 얘기 좀 그만해. 우리 집 아주 잘 살지는 않지만 부모님은 교사고 나는 회사 잘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어. 당신 보기에 형편이 좋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런 소리 들으면서 구박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네네, 어련하시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쓸데없이 자존심 센 사람인지 잘 알았으니까 그만해.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다가 당신 때문에 다 잡친다. 왜 당신이 가난한지 잘 알겠어. 나도 왜 당신이 이혼했는지 잘 알겠다. 결혼 전에 애교도 많고 다정다감하던 남편이라 믿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제가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더군요. 어머님과 형님이 옆에서 저를 놓고 흉을 볼 때 처음에는 싸워주고 그러지 말라고 말리던 남편이었지만 어느샌가 동조하여 저를 같이 놀리고 있는 모습도 지긋지긋했습니다. 그 외에도 남편은 어머님이나 형님의 편만 들어서 제가 서운해한 적이 많았는데 아무리 이런 문제로 고충을 토로해도 고칠 마음이 없어 보였죠. 자신의 집이 잘 사는 걸 내세우면서 집안을 비교하는 것도 모자라 별의별 말로 저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다가 본인 화가 가라앉으면 뒤늦게서야 농담 섞인 사과를 하는 게 전부였죠. 내가 아까는 미안했어. 당신도 집에서 이래저래 힘이 드는 일 많았을 텐데 배려심이 부족했네. 앞으로는 나도 좀 주의를 할게. 말로만 뭘 대체 어떻게 주의를 할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약속을 해줘. 뭘 또 약속을 하라고 그래.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바뀌겠다는 말이면 충분하지. 왜 사람 기분 나쁘게 또 따지고 들려고 그래? 나랑 싸우고 싶은 거야? 나도 당신한테 똑같이 하면 기분 좋겠어? 나는 당신이 지적하는 문제 어지간하면 한두 번 만에 고치잖아. 그런데 당신은 계속 같은 문제로 잘못했다고 말하고 사과하면서도 고치는 모습 보여준 적은 있어? 당장 휴일에는 나랑 영화관 가기로 해놓고 형님이랑 멋대로 약속 잡아놓고 선약 깨버린 것만 해도 그래. 그전에도 똑같은 일 있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왜 자꾸 그러는 건데? 나야말로 당신한테 묻고 싶다. 나랑 싸우고 싶은 거야?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잖아. 누나가 솔직히 독점욕이 좀 많은 사람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리면 화를 많이 내. 엄마도 그런 성격이라 아마 닮았나 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앞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양보만 하고 바보같이 당하고 살아라? 당신이 하는 그 영혼 없는 사과에 만족하면서? 말 참 기분 더럽게 한다. 그러라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거야. 막말로 내가 누나가 영화 보자고 했을 때 당신이랑 선약 있다고 얘기했어 봐. 그랬으면 당신이 집안일하면서 더 트집 잡히고 생활하는 거 더 제약받았을걸? 분위기 매끄럽게 하려고 기름칠 좀 하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까칠하게 구냐는 얘기야. 와, 당신이 하는 말 곱씹을수록 황당하다. 그러니까 당신 누나가 내 잘못도 아닌 일로 나 구박할까봐 걱정이 됐다는 거잖아. 맞아? 제대로 이해했네. 대체 황당할 게 뭐 있다는 거야. 상식적으로 내 잘못도 아닌 일로 내가 구박을 당하면 그러지 말라고 편을 들어주고 나서줘야지. 그게 아니면 적어도 동조는 하지 말아야지. 자꾸 화나게 하지 마. 욕 나온다. 왜 맨날 어머님이랑 형님이 나 쓸데없는 걸로 구박할 때 당신까지 동조하고 있어? 이 집안에서 그래도 내 편이어야 할 사람이 당신 아냐? 야, 지금 말하는 게 바로 근시안적 사고라는 거야. 내가 나서서 싸움 중재하고 네 편 드는 행동을 취한다고 쳐봐.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엄마랑 누나가 더 뿔이 난다니까. 당장에 내가 편 안 들어줘서 서운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내심은 네 편 들어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 어머님이랑 형님이 나한테 괜히 더 구박질해도 상관없으니까 당신이 내 편 들어달라고. 내가 잘못한 일까지 편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당신이 보기에도 아니다 싶은 정도는 나서 달라는 얘기고 그게 아니면 적어도 방관 정도만 하라는 얘기야. 알겠어? 잘 모르겠고 너랑 나랑은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 싶기만 할 뿐이네. 어쩜 사람이 이렇게 기본적인 융통성이 없을까? 눈앞의 이득만 쫓을 게 아니라 멀리 봐야지, 이 사람아. 말이 도통 통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질 것 같은 결혼 생활. 하지만 이런 남편이 약과로 느껴질 정도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어머님과 형님이었는데요. 어머님은 그래도 감정 없이 트집을 잡는다고 느껴졌으니
당장은 서운해도 납득은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누나인 형님은 사적인 감정으로 제게 트집을 잡는다고 느껴지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올케, 내가 냉동실 칸 깨끗하게 비워놓으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음식 산 거 넣을 칸이 없어서 주르륵 다 흐르잖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넣어놓고 정렬을 좀 하면서 살자. 응? 제발 좀.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정리를 했을 뿐인데요. 새로 또 냉동실에 뭐 넣을 거 있으면 어떡하냐고 여쭤봤더니 김치 냉장고에 넣으라고 하셨고요. 엄마가 올케한테 그 얘기한 게 언제야? 일주일 전인데요. 왜요? 왜요? 지금 왜요라는 말이 나와? 올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떤 지침이라는 건 말이지. 당시에는 적절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 엄마가 했던 말이 당장 맞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말을 꺼낸다는 건 뭔가 틀리기 때문이라는 거 모르겠어? 그럼 어머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괜히 바꿨다가 제가 사이에서 또 혼나기 싫어서요. 괜히 바꾼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 올케? 표현하는 거 들어보면 지금 내가 괜히 트집이라도 잡는 것 같잖아. 올케한테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저번에 청소기 필터 물로 청소하는 거 아니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물로 청소 안 하고 먼지만 털어냈었는데 형님이 더럽다고 깨끗하게 물로 세척하라고 하셨죠. 기억이 나는 것도 같고 안 나는 것도 같고 주부인 올케랑 다르게 나는 회사 일 하느라 워낙에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기억이 안 나실 리가 없을 텐데요. 어머님은 멀쩡한 청소기 필터를 왜 물 청소해서 먼지 빨아들이는 필터 능력 떨어지게 하냐면서 가슴 팡팡 치면서 답답해 하셨잖아요. 그때 형님도 옆에 있으시길래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형님께서 시키신 일이니까 제가 가만히 있더라도 변호해 주시겠지, 시킨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지 하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데? 나 정말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때 형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딱 이거였어요. 아직 살림 부족하고 집안일 부족하다는 건 알겠는데 앞으로 더 혼나기 싫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형님이 시킨 일 수행했을 뿐인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이제 와서 따지는 이유가 뭐야? 그때 따지지 그랬어. 그랬으면 나도 기억했을 텐데. 아니요. 보나 마나 또 지금처럼 기억 안 난다고 발뺌이나 하셨겠죠. 형님은 본인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나도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 올케. 올케는 내가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모르나 봐? 형님, 자존감이 높은 거랑 자존심이 센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 아세요? 자존감이 센 사람 같았으면 본인이 실수한 거 바로바로 인정했을 것 같은데요. 자존감 낮고 자존심만 센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 실수를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내가 하지도 않은 실수를 가지고 누가 트집을 잡은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지도 모르지. 내가 동서한테 먼지 필터 씻으라고 했다는데 나는 전혀 기억이 없거든. 동서가 이야기 막 지어내고 그랬던 거 아냐? 제가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뭐 꿀릴 게 있다고. 올케는 자존감이 센 거야? 아니면 뻔뻔한 거야? 아님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생각보다 옳게 꿀릴 거 엄청 많은 사람이야. 현실을 직시해야지. 부모님이 교사라고 해봤자 솔직히 월급쟁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잖아. 나는 아빠가 사장인 회사에 다니면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저는 부모님이 교사라는 일 한 번도 창피한 적 없는데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야, 올케. 돈을 못 번다는 건 결국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한 똑똑이들이 결국에는 취직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니까? 나는 별로 노력 안 했는데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결국 이 세상은 돈으로 다 계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야. 올케도 솔직히 아빠가 사장이면 좋을 것 같지 않아? 네, 아빠가 사장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사장 아빠 둔 덕에 제가 무능력한 상태로 편하게 돈 번다는 사실은 달갑지 않을 것 같네요. 올케, 지금 말 다 했어? 전업주부나 하는 주제에 말을 좀 막 하는 경향이 있다? 전업주부 하라는 건 어머님이랑 형님께서 내조하라고 강력히 권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리고 전업주부나 하는 주제라는 건 어머님도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아주 입만 살아서, 야, 너 닥쳐. 어머머, 안 닥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엄마한테 일러서 너 혼내주라고 할 거야. 너 오늘 집안 뒤집어지는 꼴 보기 싫으면 닥치고 있어. 자꾸 내 성질 건들지 말라고. 먼저 시비를 거신 건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 쪽인 것 같은데요? 자꾸 성질을 건드렸다니 도통 이해가 안 가는데. 동생이랑 뽀뽀하는 거 놓고 자꾸 그러지 말라고 딴지 걸잖아. 밖에서 아무렇지 않게 누나 하던 동생이 요즘 거리 두는 거 너 때문인 거 모를 줄 알아? 영민이 올케 남편이기 이전에 내 동생이라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든지 닥치든지 해. 알겠어? 그럼 친남매가 밖에서 징그럽게 뽀뽀하고 집에서도 뽀뽀하고 껴안는 게 정상인가요? 사이가 좋은 것도 정도가 있지. 사람들이 연인으로 착각할 정도면 좀 심하죠. 닥치라고. 제발 좀 닥치고 사과나 해. 죄송한데 닥치면서 사과를 어떻게 하나요? 아, 신우이는 저와의 말싸움 때문에 많이 화가 났는지 눈을 살쾡이처럼 매섭게 뜨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더군요. 그러다가 본인과 어머님, 제가 요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나눴던 카톡 대화를 보여주며 일러바치더군요.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저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넌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걸 초등학생처럼 일러바치고 앉았니? 이러니까 시집도 못 가고 아비 회사에서 돈이나 축내고 있는 거 아니냐? 헐, 엄마. 지금 옳게 편드는 거야?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 잘못한 거야 잘못했다. 해도 될 일이다만 괜한 트집 잡고서 내가 거들어주길 바랐니? 이제까지 일 잘하려고 노력하는 며느리를 옆에서 회방 놓고 트집 잡는 게 내가 이뻐 보이길 바랐어? 얘 며느라가 이런 일로도 나한테 말할 정도면 드러나지 않은 건 아주 수두룩하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형님이 많이 화가 나셔서 그런가 봐요. 와, 저거 여우 같은 거 봐.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 때는 언제고. 닥치고 인생 똑바로 살기나 해 이거사. 매일 영민이랑 놀궁리만 하고 회사 일을 똑바로 하니 시집을 가려고 노력을 하길 하니. 넌 대체 잘할 줄 아는 게 뭔지 모르겠구나. 어이구 속 터져. 그래, 잔소리 할 수 있어. 잔소리해도 되는데 왜 하필 지금이야? 옳게 혼내줘서 나 기 살려줘야 할 타이밍에 왜 이렇게 나를 무안주냐고. 너 무능하다는 회사 사람들 얘기가 집에 박혀있는 내 귀에까지 들릴 정도다. 유학 보내줬더니 누구인지도 모를 외국놈 애를 임신하질 않나. 그 와중에 또 술 처먹고 놀다가 유산을 하질 않나. 너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어쩜 그렇게 없니? 엄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이렇게 큰 게 누구 때문인데. 아빠가 나 매지라고 혼낼 때 엄마 방관하면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잖아. 어릴 때 가정폭력 당한 트라우마로 내가 지금 이 지경 이 꼴이 된 거 아냐? 네 그 어줍잖은 핑계 때문에 죄책감 느끼는 것도 이젠 끝이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년이 언제까지 집에 기생충처럼 붙어 있는 것도 지긋지긋해. 내 성격 하루 이틀 겪어? 평소에 엄마도 내 편 잘만 들어주더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급발진인데.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그래, 회사 돈을 횡령하면 안 걸리고 잘 넘어갈 줄 알았니? 뭐? 갑자기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내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니 진짜 어이가 없다. 와, 황당해. 네 아빠 그것 때문에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더라. 말을 안 해주고 있으면 영영 모를 줄 알았니? 아빠는 뭐라고 하시는데? 내가 사정 잘 설명하면 납득하실 거야. 무슨 사정? 너 코인인지 주식인지 한다고 다 탕진해버리는 건 넘어가줬다. 그런데 너한테 준 돈들 다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회사까지 날려먹어야 속이 시원하겠니? 됐고, 넌 오늘부터 이 집 딸 아니니까 나가라. 나가서 내 힘으로 돈 벌어보고 얼마나 힘든지부터 체험을 해봐. 너는 그래야만 정신 차려. 진짜 무섭게 왜 그래, 엄마.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난 어디서 지내라고? 아빠 부를까? 맞고 나갈래? 그냥 나갈래? 아니다. 그냥 이 집에서 내가 나가게 해주마. 며느라가 소금 좀 가져오너라. 당장 이 꼴 보기 싫은 년 내쫓아버리게.
네, 어머님. 저와 나눈 대화로 절 해코지하려던 시누이는 오랫동안 회사 돈을 횡령해 오던 대가로서 자신이 집에서 내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편하게 버는 돈으로 더 편하게 인생을 살려고 도박이나 다름없이 주식이며 코인에 투자했다가 나중에는 회사의 돈에도 손을 대게 되었다더군요. 워낙 시누이가 거하게 난리를 친 바람에 아버님의 회사는 크게 휘청거릴 정도가 되었고, 아버님은 빚을 갚으며 문제를 수습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죄다 희게 변할 정도였죠. 넉넉하던 집안은 한순간에 쪼달리게 되었고, 남편으로부터 받는 생활비를 아껴 써야만 간신히 시부모님과 저, 남편과 아이까지 같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경조사를 챙기느라 생활비로 줄 돈도 없다고 하여 빠듯할 때가 많았지만 1년 정도가 지날 때까지 꼴 보기 싫은 시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행복했죠. 물론 그것은 남편이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시누이의 결혼 축하로 써버렸다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였습니다. 올케, 오랜만이야? 엄마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해봤어. 내가 전화하는 거 자꾸 안 받으시던데 좀 받으라고 해. 문자도 확인하라고 말하고. 형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전달은 해볼게요.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제가 걸러야겠지만요. 올케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싹수 없는 건 여전하구나? 뭐, 괜히 올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려고 연락한 거 아니니까 참고 넘길게. 엄마한테 나 결혼한 거 빨리 축하해달라고 얘기나 전해. 집안 그 난리를 만들어 놓고 결혼하셨군요. 올케도 엄마가 나한테 맨날 시집가라고 잔소리했던 거 기억할 거야. 좋은 남자 만나라고. 그러면 집도 장만해 줄 거라고 했었던 것도 기억할 거고. 형님이 사고 치고 가서 아버님 회사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문제 수습하는 것 때문에 정신없으시고요. 전해드려봤자 어머님 화만 돋우실 것 같은데 그냥 전하지 않을게요. 올케, 나 물러보지 마. 내가 우리 집 사정은 올케보다 훨씬 잘 알거든? 나 꼴 보기 싫고 돈 받는 꼴 보기 싫어서 지금 가운데에서 수쓰는 거잖아. 남편 될 사람이 주식 전문가라 내가 잃어버린 돈 복구시켜 주겠다고 전해드리기나 해.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 못난 남편이기 이전에 형님의 잘나신 동생분에게 부탁을 하시지 않고. 뭔 소리야. 영민이가 엄마랑 아빠한테 나 결혼하는 거며 돈 복구시켜 주겠다는 것도 다 얘기했는데. 아빠랑 영민이랑 해서 5천만 원밖에 안 줬는데 엄마까지 보태서 그래도 1억은 채워야지. 아버님이랑 그이가 5천만 원을 줬다고요? 결혼 축하 비용으로 그것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게 할 거야? 됐으니까 엄마한테 내가 했던 얘기나 전해. 이번에 잘하면 내가 올케가 그간 무례했었던 거 용서해 줄까 말까 고려는 해볼게. 시부모님은 아예 시누이를 차단해버리고 여전히 일을 바득바득 가는 중이었음을 알았기에 아버님이 절대로 5천만 원에 보태주시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듣기 좋은 말을 하며 어떻게든 달래려고 거짓말을 할 사람이 있다면 저의 남편이었죠. 당장이라도 시부모님께 알리고 싶은 걸 참아가며 저는 남편에게 이 일을 따지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안 줄 거야? 네 새끼 쫄쫄 굶고 있는 거 안 보여? 야, 내가 돈이 어딨어. 경조사며 식비며 이래저래 빠질 거 많다고 미리 말했는데도 또 이러네. 생활비 못 주니깐 그렇게 알아. 그런 놈이 시누이 결혼한다고 5천만 원을 줘?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설마 내 핸드폰 몰래 훔쳐본 거야? 이 여자 안 되겠네 정말. 안 되는 건 너랑 네 누나고 아버님까지 들먹이면서 5천만 원 줄 건 또 뭐니? 네 누나 비위를 맞춘 거야? 아님 아버님 고생하시는 거 모르면 그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랬니? 그년이라니. 말 조심해. 네 시누이 되는 사람한테. 지 때문에 집안 뒤집히고 고생하고 있는데도 돈 달라던 거 지금도 생각하면 이가 갈려. 년이라고 한 것도 많이 참은 줄 알아. 그리고 당신. 아니, 너는 정말 제정신이니? 애 있는 사람이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언제까지 누나 바라기로 살 거야? 5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결혼식으로 그렇게까지 돈을 주냐고. 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났어? 퇴사하고 받은 퇴직금에다가 모은 돈도 좀 얹었어. 어차피 나 퇴사해서 아빠 회사 도와주려고 마음먹고 있던 참이었으니까
이걸로 잔소리할 생각 마. 아주 개소리를 유창하게 하는 재주가 있구나. 됐다. 너 답 없는 인간인 줄 이제 확실히 알았어. 무슨 소리야? 차라리 화를 내든지 해. 무섭게 왜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는 건데. 시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냥 깔끔하게 너랑 이혼하려고. 여보, 이러지 말자. 아빠 회사 내가 거들면 금방 다시 세울 수 있어. 아버님이 돈 문제 해결한다고 백방으로 뛰어다닐 때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회사 일을 돕는다고? 그 돈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누나 거들어준 놈 말을 등신이 아니고서야 믿을 것 같니? 지 새끼 먹을 거 없어서 생활비 달라니까 무시하던 날이 하루 이틀이야? 돈 없었던 건 사실이잖아. 퇴사해서 돈이 생긴 거지. 그리고 나 아빠 평소에도 좀 도와주고 그랬다고. 시끄럽고 잘나신 누나한테 가서 이르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나는 이혼해서 위자료 챙기고 이 지긋지긋한 집안 벗어나려니까. 여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응? 돈도 불려준다고 했으니까 큰 문제 없을 거야. 제발, 내가 5천만 원 그거 그냥 준 게 아니라 일종의 투자를 한 거라고. 꺼져, 미친 인간아. 결국 저는 이혼을 진행하겠다고 양가 집안에 통보하는 한편 남편이 저지른 짓거리도 죄다 폭로해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은 경악한 중에도 제 마음고생을 이해하셨는지 제 뜻을 따르겠다면서 저를 편들어 주셨습니다. 그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참아준 세월이 고맙다며 앞으로 더 그걸 바라는 건 염치가 없다면서 위자료 또한 넉넉하게 챙길 수 있도록 거들어 주셨죠. 얼마 뒤 시누이는 제게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엄마 아빠한테 위자료 엄청 뜯어냈다며? 그거 네 돈 아니니까 다 내놔. 내놓으라고. 왜 갑자기 발작이세요, 아줌마? 돈이 필요하시면 은행에 가셔야죠. 너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속으로 꼬시다고 생각하고 있지? 이게 다 네가 나 저주하고 망하라고 기도해서 그런 거잖아. 술을 드셨으면 곱게 드셔야죠. 술주정이 아주 심하시네. 부탁할 게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태도는 또 뻣뻣하고? 태도요? 제가 정말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정말 돈이 필요해서 그래요. 네? 꺼지세요, 아줌마. 저는 댁이랑 할 얘기 없어요. 사정 설명할 테니까 들어라도 주세요. 네? 차단할게요. 제발 돈 좀 주세요. 아니면 빌려라도 달라고요. 술에 취해 돈을 달라던 전신우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신경 끄고 살자 싶었으나 한편으로는 무슨 일인가 궁금도 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랴 회사 일을 뒤늦게 새로 배우랴 정신없던 전 남편은 제게 재결합을 하자며 시누이에게 생긴 일에 대해서도 알려왔는데요. 듣기로는 전 남편이 준 5천만 원을 자칭 주식 전문가라는 시누이의 남편이 죄다 날려먹는 바람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군요. 전 남편은 돈이 궁해지자 시누이에 대한 무한할 것 같던 사랑도 식은 모양인지 대화 중에 계속 시누이의 욕을 하기도 했고요. 제가 보기엔 남매가 그리 수준 차이가 크지도 않았으며 결국 본인들의 업보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 싶더군요. 뒤늦게 제게 매달리며 후회하고 있는 전 남편은 앞으로도 영영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